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천 두 번째 내용으로 지난 시간의 삼국시대를 이어 서진의 통일부터 남북조 시대까지의 정치 변천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천 내용과 북외호 문제의 한화 정책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사용하기는 했지만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의 핵심이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내용이므로 화북과 강남의 위치를 꼭 아셔야 하고 앞으로 중국사 시간에 계속해서 사용할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화북과 강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국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중국의 대표적 하천으로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황허 문명이 발생했던 황허가 있고 중국에서 제일 긴 양쯔강, 즉 장강이 있는데 황허와 장강 사이에 동서로 흐르는 화여, 즉 회수, 회화라는 강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역사서에서 하천을 의미하는 글자로는 하, 강, 수 등이 있는데 중국 고대 문헌에서 앞부분에 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은 하라는 글자는 문명이 제일 먼저 생겨났던 황허를 일컫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었고 강이라는 글자는 장강, 즉 양쯔강을 의미하며 수라는 글자가 회수, 즉 화여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화여와 서쪽의 칠링산맥을 연결하는 칠링화여선이 강수량 1000mm의 경계이면서 남쪽 벼농사와 북쪽 밀 등의 밭농사 경계 등 북중국과 남중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이 화여가 굳이 나누자면 역사적인 의미의 화북과 강남을 나누는 대체적인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여 북쪽에 있는 화북지방은 황허 중 하류 및 화북 병원 지역을 말하는데 그동안 중국 역사를 배우시면서 황허 문명이 발생했고 중국 전역을 통치했던 국가들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상위 후기 수도인 은허, 주위 수도인 호경, 동주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의 나국, 즉 로양, 중국 최초 통일 국가인 진의 함영, 전한의 장안, 후한의 로양들이 모두 화북지방에 위치해 있었듯이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문화 중심지들이 소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나라 초기 수도인 호경, 진나라 함영, 한나라의 장안이라는 도시는 시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인접한 같은 곳으로 오늘날 시안으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 관광 도시이고 사기 등 옛 역사서에서는 이 도시 주변 지역을 관중이라 불렀습니다. 지난 한제국 영상에서 학습하셨던 진앙교체기의 초나라 의제가 관중 지역을 먼저 장악한 사람이 천하의 패권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하자 유방이 먼저 관중을 차지하고 천하 패권의 명분을 얻으면서 항우를 누르고 한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관중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나국, 즉 낙양, 로양이 위치해 있는 오늘날의 하남성과 섬서성, 하북성 지대를 중원이라 불렀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수, 즉 화여 이남 지역에 위치한 강남지방은 양쯔강, 즉 장강의 중하류 및 양쯔강 이남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위진남북조 시대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다음에 학습할 남송시대가 되면 화북 경제력을 앞서게 되고 이후 명청시대에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오늘날에도 상하이 등의 중국 경제 중심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은 시대에 따라 위치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화중, 화남지방이라는 용어와도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이나 지리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서 역사 시간에 사용되는 화북, 강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후한 말에 외척과 황관의 다툼, 호족 세력의 대토지 겸병에 따른 자장롱들의 몰락을 배경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황건적이 백성들을 약탈하는 도적대로 변하면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의병이 일어나게 되어 그 지도자들인 조족, 유비, 송건에 의한 삼국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 시기인 위, 초, 우의 삼국시대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진, 즉 서진과 이후 화북지방에는 5호 16국 시대, 그리고 강남에는 동진으로 나누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인 화북지방의 북조와 강남지방의 남조로 분열되는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가 60년 만에 끝나고 265년에 세워진 진, 즉 서진을 건국한 사람은 사마염입니다. 그는 종나라 제갈량의 북벌을 여러 차례 막아낸 위나라 권신 사마위의 손자인데 삼국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강남의 우를 멸망시키고 280년에 삼국시대를 통일하면서 위진 남북조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즉 삼국시대를 통일한 것은 위, 초, 우, 삼국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위의 권신 사마염이 위나라의 선양을 받아 진을 세웠고 이 서진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진은 왕자들에게 지방의 토지를 분봉하는 봉건제를 실시하여 왕자들이 세력 강화할 계기를 주게 되고 이후 통치자의 무능과 내부 반란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진이 서북 변경 지역에 살던 흉노의 공격을 받고 수도랑이 함락되면서 건국한 지 52년, 통일한 지 37년 만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일족이 강남으로 피난을 가서 기존의 강남 세력과 힘을 합쳐서 317년에 건강, 즉 오늘날 난징을 수도로 동진을 건국하게 됩니다. 서진을 멸망시킨 흉노에 의해 시작되는 화북지방의 5호 16국 시대는 흉노종 류현이 세운 한나라, 이후에 전조라고 불리는 나라를 세운 304년부터 북위가 이 시대를 통일한 439년까지 135년간의 시기를 말합니다. 5호 16국이라는 말에서 먼저 호라는 것은 오랑캐를 뜻하며 한족이 주변의 다른 민족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므로 5호 16국이라는 말은 5개 북방 유목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인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흉노, 저갈, 선비, 강이 유목 민족이 나라를 세운 지역이 북쪽인 화북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강남 지역에는 5호 16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족의 동진이 있어서 화북과 서로 대치하는 시대입니다. 5호 16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방 유목 민족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북방 유목 민족이라는 용어는 만리장성 북쪽에 주로 분포하면서 경제 생활이 한족처럼 농경이 아니라 가축의 먹이가 되는 물과 풀을 따라 초원지대를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주로 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오늘날 중국 인구 14억 명의 98%를 차지하는 한족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북서부 지역 등 중국 변두리에 주로 분포하며 한족에 비해 민족 차별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는 시장자치구와 칭하이, 쓰촨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티베트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티베트는 현재 인도 다람살라의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티베트 통치자 14대 달라이라마, 즉 댐친 갸초는 2살 때 새로운 달라이라마를 찾아서 온 환생자 수색대의 질문에 환생한 달라이라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대답을 하면서 새로운 달라이라마로 인정받아 4살 때 티베트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1959년 티베트에서 일어난 반중국 봉기를 계기로 12만 명의 티베트인이 학살되고 6,000개의 불교 사원이 파괴되면서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티베트의 독립을 호소하고 비폭력에 의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세계 인권, 환경 문제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떠오른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하는 티베트의 독립 주장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한 내용도
세계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있으며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세계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락하는 국가들에게 중국 정부는 경제 보복 등의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아직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족은 항상 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소수민족을 천시하고 차별하였으며 한족의 군사력이 약해서 소수민족의 지배나 협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한족과 소수민족을 대등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도적인 화친정책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이번 위진 남북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족이 거란, 여진의 침략으로 다시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 화북 지배가 이루어지는 남송시대와 원과 청에 의한 중국 전역 지배 시대에도 다시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북방민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흉노족은 중국 지난 시대인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경에 큰 세력을 형성하여 중국을 위협하였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 황제는 장군 몽염과 10만 대군을 보내어 내몽골 지역인 오르도스 지역을 정벌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하였는데 이후 한고조가 흉노 정복을 시도하다가 흉노족의 영웅인 묵특선우와 겨루게 됩니다. 묵특선우는 흉노족의 2대왕, 즉 선우로 후계자 다툼으로 갈등이 생겨 자신을 제거하려는 아버지 1대 두만선우를 죽이고 2대 선우가 됩니다. 이 화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적국인 월제의 인질로 보내서 제거하려 했는데 탈출해온 묵특은 자신의 부하 기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이 화살로 쏘는 표적을 똑같이 쏘도록 훈련을 시켰고 그 과정에 선우 자신의 말과 애첩을 목표로 삼아 화살로 쏘도록 하여 주저하는 자들의 목을 베는 가혹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부하들의 군기를 잡았고 결국 아버지를 목표로 묵특이 화살을 쏘자 부하들은 일제히 화살을 쏘아서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내정을 정비하고 몽골 고원 지역과 서쪽의 월지 등을 격파하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한 묵특선우는 아시아 최초로 유목민 국가를 건설하게 되었고 진안 교체기에서 승리한 한고조와 대치하게 되는데 강경책으로 흉노 정벌을 강행하던 한고조는 백등산에서 7일간 고립되어 전멸 위기 속에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한나라는 흉노에게 황실의 공주와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흉노에게 바쳐지는 여인으로 유명한 미인이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서시와 조선, 양귀비와 더불어 중국 4대 미인으로 평가되는데 당시 황제는 궁녀들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후궁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많은 궁녀들이 화공에게 뇌물을 주어서 실제보다 예쁘게 그리도록 했는데 뛰어난 미모를 지닌 왕소군은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뇌물을 주지 않았고 그림 그리는 화공이 왕소군을 못생긴 모습으로 그려놓아서 황제의 간택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흉노의 선우가 한이 공주와의 혼인을 정하자 황제는 화첩을 보고 고른 왕소군을 공주로 위장시켜 흉노에게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집가는 날에야 왕소군이 절세미인이고 제주도 뛰어남을 알게 된 한나라 황제 원자가 분노하여 화공을 처형했다고 하고 이후 흉노로 시집간 왕소군에게 반한 흉노의 후아녀 선우는 왕소군의 간청으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전 한제국 영상에서 전한 최대 전성기인 7대 한무제가 흉노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시도하면서 월지와의 동맹을 위해 파견한 장군에 의해 비단길도 개척되었으며 흉노 정벌 등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 국가재정이 궁핍해지자 전매제와 오수전, 균수법과 평준법 등의 통제 경제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또한 흉노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룸 장군을 변호하다가 사마천이 궁형에 처해지게 된 내용 등에서도 흉노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한무제의 흉노 공격은 처음에는 한나라가 승리하지만 이후 이릉의 투항 등 계속적인 흉노 토벌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흉노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흉노가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었고 한무제 사후에 남흉노가 한에 항복하면서 한과 흉노 간의 전쟁은 일단락되게 되지만 투항하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한 북흉노는 선비족 등에 병합되다가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게르만 이동의 계기가 되는 훈족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5호 16국의 흉노는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나라 지배하에 남아있던 남흉노이고 그리고 5호 중에서 흉노 이외에
갈족도 흉노족의 한 계통이라고 하며 저족과 강족은 조금 전 달라이라마로 설명했던 티베트 계통이며 선비족은 몽골 고원 주변을 근거지로 하여 동북 방면에서 이동해온 몽골계로 추정되는데 5호 16국이라는 나라 중에는 유목민족뿐만 아니라 한족이 세운 왕조도 있고 국가의 개수도 16개 이상이고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던 4세기부터 5세기 전반까지의 시기는 화북지방에는 한족이 아닌 만리장성 북쪽에 주로 분포하던 북방 유목민족이 자리잡아 서로 세력을 겨루면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강남에는 동진의 한족 왕조가 있는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화북에는 북방 민족이 강남에는 한족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시기는 훗날 금나라와 남송 시기 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5호 16국 시대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화북 지역이 한족이 아닌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강남 지방에는 서진의 일족이 세운 한족 왕조 동진이 있었는데 당시 북쪽의 5호 16국들이 내분으로 강남 지역을 공격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동진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동진은 백제와 교류하며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5호 16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기록에 나오는 유명한 국가로는 티베트계인 저족의 전진으로 전진왕 부견은 고구려 소수림 왕과 외교 관계를 맺고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교도 전해주었다고 하며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라는 나라는 고국건왕 때 전현의 모형왕이 고구려를 침입하여 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가고 아울러 왕의 어머니와 왕비 그리고 5만 명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구려에게 국가적 위기를 주었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시기인 남북조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북조라는 말은 강남에 남쪽 왕조, 즉 남조가 있고 화북에는 북쪽 왕조, 즉 북조가 각각 있었던 시대라는 뜻으로 북위가 5호 16국을 통일한 439년부터 수나라가 남북조 전체를 통일했던 589년까지 150년간을 말합니다. 먼저 화북지방에서는 5호 16국의 분열시대가 135년간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5호 16국의 분열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선비족에 의해 세워진 북위입니다. 이 북위는 흉노의 분열과 세력 약화를 배경으로 초원지대의 주인공이 된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이번 영상에서 학습하는 위진남북조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학교 세계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북이라는 나라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 중 첫 번째는 화북지역에 있었던 5호 16국의 분열시대를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북위는 386년에 선비족의 탁발시 규가 세운 나라였는데 당시 5호 16국의 최대 세력인 전진이 강남의 동진 공격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와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황제를 칭하면서 점차 화북지역 각국에 대한 공략에 성공하게 되어 마침내 439년 5호 16국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북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위에 대하여 기억할 두 번째 내용은 한화정책으로 이 내용이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5호 16국을 통일하고 화북의 통일 왕조가 된 선비족의 북위는 점차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한족의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북 지역을 장악한 북위는 예전의 선비족 부족 체제를 대신하여 한족과 선비족 모두를 중국 호적에 편입시키고 한족의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한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황제는 북위의 효문제였는데 효문제는 5살 때 즉위하여 할머니 격인 태황태후 풍씨가 섭정을 하면서 실시했던 삼장제, 균전제 등의 개혁을 이어받았고 이후 친정을 하면서 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를 평성해서 중국의 전통적 중심지인 중원지대의 낙양, 즉 러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권력 중심지의 이동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남조를 정벌한다는 핑계로 러양의 군대를 끌고 와서 주둔하는 동안에 화려한 중원 문화의 맛을 보게 하여 반발을 없애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천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유목민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였으며 심지어 탁발시인 황실의 성씨까지도 한자식으로 원시로 고쳤고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장려, 유교적인 예법 수용, 국작, 태학 등의 학교 설립 등 한족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한화정책에 따른 효문제의 제도 개편 내용으로는 복록제, 삼장제, 균전제가 있습니다. 복록제는 관리들에게 보통 1년 단위로 곡식이나 옷감, 돈 등의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삼장제는 인보조직으로 5지, 즉 5가를 1인으로 하고 책임자로 인장을, 오리를 1리로 2장을 책임자로, 오리를 1당으로 하여 당장을 책임자로 하는 일종의 백성들에 대한 통제제도인데, 당시 호적제도가 정비되지 못해서 백성들의 호구조사를 통해 세금 징수를 확실하게 하는 제도이며, 토지제도인 균전제도 이 삼장제를 바탕으로 하여 농민들의 나이에 따른 토지 분배와 사망 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제도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성인 남녀에게 분배하는 토지제도입니다. 균전제는 오랜 전란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수입까지 줄어들게 되자 국가가 몰락 농민들에게 농경지를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국가 수입 증대를 시도하는 토지제도로 485년에 북예효 문제가 시작하였고, 다음 시간에 학습할 수나라와 당나라 중반까지 이어지는 제도인데,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다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화정책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뒤떨어진 북방 선비족이 자신들이 점령한 피정복민인 한족의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하여 국가 발전을 꾀하려는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북방민족 특유의 상무적인 기풍이 사라지면서 선진적이고 화려하지만 문약한 한족 문화의 경향까지 생겨나게 되고, 결국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군사력을 장악한 무장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선진적인 한족 문화를 수용하는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내용은 마치 서양사에서 선진적인 로마 문화를 수용한 중세의 주인공 북방 게르만족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효문제의 한화정책과 관련하여 알아두실 내용 중에 관롱 집단이 있습니다. 관롱 집단은 북위의 한화정책에 따라 한문화를 받아들인 선비족 주축 세력을 일컫는데, 한족의 선진 문화와 북방민족 군사력의 결합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북이 멸망 이후에도 서위, 북주,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까지 500년간 황실 및 관료 지배층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문제의 한족 문화를 수용하는 한화정책이 이후 또 다른 북방 유목민족인 거란, 여진, 몽골, 만주족 등 정복왕조의 통치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나라와 금나라 영상에서 다시 학습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효문제의 적극적인 한화정책은 선비족 내부에서 지나친 한족 문화 수용 등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게 했고, 태자까지 반란에 연루되어 처형되는 등 많은 보수적인 선비족 세력의 불만이 발생했는데, 499년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효문제가 사망하자 한화정책에 불만을 가진 군사 세력들이 일으킨 육진의 난을 계기로 북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북위 전성기를 열었던 효문제의 죽음에 대한 일화로, 효문제의 황후였던 풍윤이 피부병으로 인하여 황후 자리에서 물러나고 풍윤의 여동생인 풍총이 황후가 되었지만, 효문제는 아름다운 풍윤을 잊지 못하고 다시 불러들여 황후가 되게 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는데, 풍윤이 황관인 고보살과 사통에 온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아서 남쪽 원정도 중에 일찍 세상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효문제 사후 534년 군사 세력들에 의해 황제가 살해되고 새로운 황제가 각각 옹립되면서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북위는 서위와 동위로 분열되고, 정권을 장악한 군벌 세력에 의해 황제가 폐위되고 새나라가 건국되면서 동위는 북제로, 서위도 북주로 이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게 되는 것이 화북지역인 북조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강남 지방에서는 100년 정도 존속한 동진의 뒤를 이어 건강, 즉 난징을 수도로 하는 송, 제,
양진이 내왕조가 420년부터 589년까지 170년간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남조입니다. 이 왕조들은 제일 오래 존속했던 송나라가 60년, 제나라는 24년밖에 이어지지 못했고 절반가량의 황제가 피살당했으며 평균 재위 기간도 6 내지 7년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의 남조는 동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이주해온 유이민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한족의 전통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이 강남의 송, 제, 양, 진 내왕조와 이전의 삼국시대 오나라 그리고 동진을 합쳐서 강남에 있던 한족에 의한 6왕조라고 하여 육조라고 하는데 이 육조 문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진남북조의 정치 변천을 다시 요약해보면 후한말 황건적의 난에 따른 혼란 속에 위, 초, 오의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초기 제일 먼저 멸망한 후에 위의 권신 사마연이 위나라의 뒤를 이어서 진, 즉 서진을 세우게 되고 이 서진이 강남에 있던 오를 멸하면서 60년간의 삼국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서진 역시 50년 만에 흉노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화북지방에는 5개의 북방유목 민족에 의한 분열시대인 556국 시대가 135년간 전개되었고 흉노에 의해 멸망한 서진의 일족이 강남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동진이 화북지역과 대립하는 시기가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데 북쪽에 있던 북조는 556국의 분열을 통일한 선비족의 북위가 한화정책과 균전제 등을 시행하면서 번성했으나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분열되었고 강남에 있던 남조는 송, 제, 양, 진 등 한족 왕조가 명멸하면서 한족 전통 문화를 170년간 이어가게 되는데 이후 589년 수나라 문제에 의해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면서 370년간의 중국사 두 번째 분열 시대는 통일국가 수나라로 연결되게 됩니다. 위진남북조의 정치 변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복잡한 시대 내용을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